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문항반응 이론입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나 자신감, 아니면 어떤 사람의 태도 같은 거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체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 사람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딱 떨어지는 숫자로 나타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강력한 과학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이런 잠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말이죠. 그게 바로 문항반응 이론, 영어로는 Item Response Theory, 우리가 줄여서 IRT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맞고 틀린 걸로 점수를 매기는 걸 넘어서요. 각각의 문항 하나하나가 응답자의 그 보이지 않는 특성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아주 정교한 통계 모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을 재는 완벽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오늘 우리는 이 정교한 자아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자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눈금이죠. 바로 난이도라는 눈금을 새기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IRT 모형이 바로 라시 모형인데요.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시험을 보는 사람의 능력, 이걸 세타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문제 자체가 가진 고유한 어려움, 즉 난이도, 이걸 B라고 부릅니다. 높이뜨기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의 능력 세타가 바로 점프 실력이고요. 문항의 난이도 B는 넘어야 할 바의 높이인 거예요. 당연히 내 점프 실력이 바의 높이보다 높으면 넘을 확률이 커지고 낮으면 확률도 낮아지겠죠? 만약에 내 점프 실력과 바의 높이가 정확히 똑같다. 그러면 성공 확률은 딱 50%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S자 모양의 곡선이 바로 문항반응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 특성 곡선입니다. 가로축이 능력, 세로축이 정답 확률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곡선 B는 1이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똑같이 50%의 정답 확률을 가지려면 훨씬 더 높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IRT에서 말하는 이 난이도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 방식에서는요, 똑똑한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보면 문제가 쉬워 보이고 반대로 좀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보면 똑같은 문제도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막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한 거죠. 하지만 IRT는 다릅니다. 문항의 난이도가 시험 보는 집단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 문제 자체가 가진 고유한 값으로 딱 정해져요. 훨씬 더 객관적인, 믿을 수 있는 자의 눈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좋은 자가 되려면 눈금만 촘촘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 눈금이 얼마나 정밀한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모든 문제가 능력을 똑같이 잘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자에 더 선명하고 정밀한 눈금을 새겨넣을 차례입니다. 바로 두 번째 요소, 문항 변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항 변별도, 이건 A모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문제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구별해내는가, 이걸 보여주는 값이에요. 아까 봤던 문항 특성 곡선에서는 이 곡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른지로 나타납니다. 변별도가 높은 문제는요, 비유하자면 초점이 아주 잘 맞는 고성능 카메라 렌즈 같은 거예요. 능력의 아주 작은 차이까지도 선명하게 딱 잡아내죠. 반면에 변별도가 낮은 문제는 뿌옇고 흐릿한 렌즈 같아서 실력이 조금 좋거나 나빠도 정답 확률에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두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난이도 B는 0은 똑같지만 곡선의 기울기가 확 다르죠? 저 가파른 곡선 A는 2가 바로 변별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능력 수준이 0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구별해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문제라는 거죠. 능력의 작은 차이라 정답 확률에 아주 큰 차이로 나타나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는 난이도라는 눈금도 있고 변별도라는 정밀함도 갖췄어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죠. 근데 현실 세계의 시험, 특히 객관식 시험에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찍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아를
현실에 맞게 한 번 더 보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인 추측도를 더해볼 시간입니다. 추측도, 즉 C 모수는요, 이 문제를 전혀 모르는 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이라도 순전히 운으로, 그러니까 찍어서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지선다형 문제면 아무것도 몰라도 맞힐 확률이 25%는 되잖아요. 바로 그 현실적인 확률을 모델에 집어넣는 거죠. 다시 높이뛰기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이 추측도는 일종의 바닥 같은 개념이에요. 정답 확률이 0까지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운 좋게 맞힐 수 있는 최소한의 확률, 그게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눈에 띄죠. 곡선의 왼쪽 끝, 즉 능력이 아주 낮은 쪽이 더 이상 0에 닿지 않아요. 예를 들어 C값이 0.2라면 능력이 아무리 낮아도 정답 확률이 20%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찍기라는 현실을 수학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정교해진 우리의 자가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간단한 막대자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정교한 도구로 발전해온 과정이 한눈에 보이시죠? 1모수 모형은 난이도 하나만, 2모수 모형은 여기에 변별도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3모수 모형은 추측도까지 더해서 가장 현실에 가까운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문항 반응 이론은요, 마치 단순한 줄자를 정밀한 레이저 스캐너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특성을 더 공정하고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과학적 도구를 선물해주는 셈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IRT는 그냥 총점이 몇 점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고 나쁜 문제인지, 그리고 개개인의 능력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 훨씬 더 깊이 있게 알려주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험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고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중요한 시험들 뒤에는 바로 이 과학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대학 입시부터 각종 자격증 시험까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결정하는 그 많은 시험들. 과연 그 시험들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한 자로 만들어졌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